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어느 유명한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한데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면서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한다. 바로 이재명 후보가 수년 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법원을 통해서 다수당의 의사를 법원으로 관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법치주의고 상권분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법의 지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야당이 국회에서 야당 힘이 거세다고 해서 그냥 또 탄핵하겠다 급박하고 이런 걸 모르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그럼 어떤 기준에 앞으로 의지해서 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그 정신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뭐 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진짜 명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고요. 그 판검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을 갖다 우리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상권분립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현주 최고위원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헌법을 왜곡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헌법에서 운동 가장 아니지 중요한 않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국민 주권주의고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이 설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것도 사실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국민의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참정권이고 참정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권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자유예요. 그런데 이 국민 주권과 또 국민 주권의 핵심 요소인 참정권을 보호해야 될 법원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택권을, 국민의 정치 참여 및 선택권을 훼손시키는 것은 헌법을 거꾸로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헌법 이재명 후보 이야기에 지난 이야기가 굉장히 명쾌했다 헌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그때 말이 달라지는 안 되겠죠. 의원님 아니, 그러면 그렇게 헌법 체계가 그래요. 말씀하시면 네. 질문을 좀 할게요. 질문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도 어쨌든 국민이 위임해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죠?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이 법원이 국민의 주권을 능멸하면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주권과 사법권의 어떤 균형점을 우리는 잡아야 되겠죠.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이거 옥황상제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요, 후보자 같은 경우 신분 보장을 합니다. 그죠? 그거 아시죠? 그래서 선거법의 11조에 보면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의 범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범죄가 아닌 이상 혹은 현행범이 아니면 그 체포나 구속도 안 됩니다. 그 조항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또 9조 1항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법관한테도 해당이 되고 법관 행동 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관이 그 재판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느 지점까지냐 했을 때 최소한 선거 운동 기간 돌입했을 때 그 2, 3주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빨리 자칭해서 선거법 사건을 이미 마무리를 시작이 지었어야죠. 됐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5월 1일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5월 1일에는 아직까지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인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예비 후보일 뿐이지. 그때 예비 후보 등록하셨나요? 선거운동 기간은 예, 12일부터. 아니었죠.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운동 기간에 했다는 것은 조금 그 사실관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의원님이 생각할 때 공식 선거운동 그리고 기간에는 동의하시죠, 그죠? 저는 무엇보다도 네. 우리 동의하시죠. 의원님 답을 좀 해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뭐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런데 뭐 질문하는 이전에 거예요. 저 보면은 질문. 예, 뭐 저 울산시장 선거할 때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려고 뭐 그냥 후보자 사무실도 선거운동하는 날 압수수색하기도 그거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뭐 저는 비판했습니다. 예, 그 근데 당시에.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주 그래서 세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님 당 잘하셨습니다. 떠나서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자, 국민들 일반 상식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법이란 것은 국민의 상식이 기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란 것도 그리고 그때그때 저울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 저울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선거법에서
이런 게 가장 큰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백현동 이거 4단계나 상향 종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박받았다 그랬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 그 당시 백현동 그 사건의 특혜 사건의 핵심입니까?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항소심 판결이 매우 난해한 쪼개기 판결을 해서 법조계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걸 대법원이 10명의 10명이 깨끗하게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의원께 다른 건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국민 주권주의 말씀 주셔서 역시 또 흥미롭습니다. 한번 토론할 부분이 있는데 두 분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혹시 판결에서 이제 유죄가 나와서 후보 자격이 흔들리고 출마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이제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국민 속에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명확히 알고서 이번 대선에 들어가고 싶은 국민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 국민은 한쪽만 저희가 편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들을 이렇게 다양한 국민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이 헌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 그걸 한쪽으로만 부정하는 게 해석할 수 아니에요.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걸 100번 존중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음 주부터 선거 운동 기간이 2, 3주 정도 불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걸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거지. 이제 2, 3주 남았는데 난리 법석을 떨면서 여기서 법원이 관여해서 뭘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